안녕하세요. 11번가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학철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주로 하는 업무로 표준화, 아키텍처링, SRE 등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공유드리기에 앞서 어떤 것을 공유드릴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표준화 구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행착오,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성 후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의 변화 과정,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것들을 사람의 손이 덜 가기 위해 노력한 과정들, AWS의 서블리스로 구성한 프로젝트들, 이걸 다 공유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클라우드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초창기에 만들었고 클라우드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 중에 가장 손쉽게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릴 간단한 요약 내용입니다. 요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작업하는 UL 리뷰 컨텐츠 분류 힘들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실수는 없을까? 얼마나 빠르게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는 AWS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적용한 UL 컨텐츠 필터 시스템 구축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군의 제품군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발표할 순서입니다. 어떻게 전달해 드리면 효과적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드서클 이론이라고 Y에서 How로, How에서 What 순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민하고 검토해 봤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Y 부분의 목적을, How 부분의 사전 리서치, POC 결과 검증을, What 부분의 실구축 순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전달드릴 목적입니다. 11번가는 리뷰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영상이 있고 글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꾹꾹이란 서비스도 보입니다. 11번가를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들 분께서는 꾹꾹이란 걸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뷰 동영상 서비스의 컨셉은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컨텐츠 소비 트렌드는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동영상 순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리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리뷰를 제공이 되어야 한다. 결국 실구매한 사람이 직접 사용기를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듯 구매자, 판매자 둘 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략 업무 예측 흐름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영상이란 매체는 전달력 측면에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장점들을 취하려고 하면 위험 요소의 통제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그림은 업무의 순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배송받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영상을 11번가의 리뷰 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이때 그걸 검수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매체가 필요해집니다. 담당자가 해당 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영상을 비노출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검수하는 담당자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트래픽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도 많아지겠지요? 그리고 힘들어지겠지요? 여기에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와집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차 검증이라도 해주면 엄청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이 아닌 대체제를 이용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편리성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정책 준수. 네 번째, 신뢰받는 업체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매의 눈을 가진 많은 인력들이 있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게 최고이겠지만 매의 눈을 가진 대체 기술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기계가 점점 스스로 발전해 나아가는 기술도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고 사람이 아닌 정책을 넣어 최소한의 방어 정책을 마련한다면 결국 신뢰받는 업체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IT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에는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사람이 할 업무를 줄여주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리서칭을 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선정에 대한 조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원하는 기능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접근하기 용이해야 할 것 같고, 실효성 있는 업체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구성하고 싶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주변의 도움을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고 싶어라는 조건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를 사용하고 있었고, 자연스레 AWS의 레코그니션이란 솔루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코그니션이란 솔루션은 이미지 및 비디오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얼굴 검색, 텍스트 감지, 안전하지 않은 컨텐츠 탐지 등을 분석해줍니다. 이 중에 안전하지 않은 컨텐츠 감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을 선택할 때 레코그니션은 해당 필터의 전체 필터는 아니다라는 글이 있어 망설여지긴 했는데요. 원하는 니즈에 필터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어 해당 솔루션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POC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POC 방향입니다. POC는 다들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큰 범위로 필터에 대한 신뢰성, 기능, 비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서 다룰 건 필터에 대한 신뢰성, 기능 위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측정을 위한 통과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0에서 100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선정성에 대한 기준값입니다. 즉, 선정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때 100에 가까운 수치를, 선정성이 낮다고 판단이 될 때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선정적인 영상은 99% 이상을 통과해야 하는 높은 기준, 애매한 영상은 80% 이상, 선정적이지 않은 영상, 즉 정상적인 영상은 20% 이하로 잡았습니다. 분석 요청 및 결과 취합은 단순하게 했습니다. 파이썬과 보트3를 이용하였고 각 기준에 맞춘 영상을 준비하고 분석 요청 및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및 구성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고민을 해보다가 대부분의 중요 요소를 서버리스로 구성해 보고 싶었습니다. 관련 구성을 분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당시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그림에서 카프카에 관련된 그룹군들은 온프렘의 환경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플로우를 간략하게 공유를 드려보자면 먼저 소비자의 리뷰 영상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해당 영상이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고 관련된 데이터는 DB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관련 정보는 카프카로 전송하게 됩니다. 해당 카프카를 바라보고 있는 컨슈머는 값을 정지하여 SQS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카프카와 SQS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프카를 두고 SQS를 별도로 둔 이유는 프로듀싱 자체를 DB가 바로 전달한다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DB에는 OGG4 빅데이터의 핸들러 카프카가 있어서 프로듀싱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QS에서 이벤트를 받은 람다에서는 해당 정보를 파싱하고 파싱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레파지토리에 연동된 CDN을 통해 영상을 다운받아 S3에 저장합니다. 이때 S3에 등록된 이벤트를 받은 람다가 실행이 되고 해당 람다에서는 분석 요청을 레코그니션으로 보냅니다. 레코그니션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동안 어느 정도 레이턴시가 필요해지는데 분석 완료가 되면 해당 결과를 SNS를 통해 전달합니다. 해당 SNS를 구독하고 있는 람다는 영상에 대한 결과값을 사용자 기준에 맞게 필터링하여 결과값을 슬랙에 전송해 줍니다.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프카는 오픈소스를 다운받아 구성을 하였고 컨슈머는 스프링 카프카, AWS 자바 SDK를 활용했고 람다는 파이썬의 보트3로 S3 레코그니션 API를 사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POC에 대한 결과입니다. 필터 검증 결과입니다. 선정적인 영상은 필터 기준을 낮추면 대부분의 영상을 검출했고 애매한 동영상도 기준을 낮추면 대부분의 영상을 검출했습니다. 문제는 비선정적인 동영상의 결과에 의해 결과가 애매해졌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60%이 구간이 애매한 구간인데요. 선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60% 맞추면 선정적인 것과 애매한 영상의 검출이 높은 확률로 검출이 되지만 비선정적 영상 또한 낮지 않은 비율로 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상적인 100건을 호출하게 된다면
20건이 오타임이 될 수도 있는 확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귤, 고구마, 감자 등이 자주 오탐되는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생각보다 픽스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이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고 분석 데이터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나아질 거라 믿고 실 테스트 결과 또한 높은 비율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에 무게를 두어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 검증도 시행해 보았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 검증 내용입니다. 실 테스트에 대한 기본 기능에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는 부분일 텐데요. 각 계정에는 리소스마다 리밋이 있습니다. 레코그니션 또한 기본 리밋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에 대한 제어가 필요했고 만약 제어를 하지 않으면 리밋에 대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슬랙으로 알림을 전달해주고 담당자가 확인해보고 관련 영상의 노출 유무를 판단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앞서 기획 단계에서 얘기했던 편리함, 안정성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람이 좀 더 편해야 하니 문제가 있는 영상이 발견될 시 비노출 제어 API를 활용하여 해당 리뷰 영상을 비전시로 만들 로직이 필요해 보였고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이 슬랙으로만 기록이 남으니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요청했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저장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로 카프카를 MSK로 컨슈머를 EC2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여기까지가 POC를 진행한 부분이고 상용에 투입하기 위한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오히려 심플했고 편리성 측면에서는 손이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신뢰성은 애매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이걸 사용하기가 무척이나 쉬웠습니다. 또한 이걸 손쉽게 구성하기 위한 API도 제공이 되었고 AWS 업체답게 문서화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사용하는 만큼만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행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없애는 것 또한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건에는 만족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상용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실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상용 구축 아키텍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드리자면 관련 리소스의 생성 및 관리는 테라폼을 이용합니다. 모니터링은 데이터독을 사용하여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POC를 했을 때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이 보완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없던 부분들이 DLQ, 클라우드와치, 다이나모DB, API 서버 등이 들어갔습니다. 관련 사항들을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카프카의 컨슈머를 통해 SQS를 호출합니다. SQS를 통해 람다가 리뷰 영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해당 람다가 다이나모DB의 관련 정보와 준비에 대한 상태값을 기입합니다. 여기에다가 람다가 실패하는 건들에 대해 제어를 하고자 하여 DAQ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코그니션 리밋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한 로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어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본 20 기준보다 많은 트래픽이 들어온다고 측정이 된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AWS에 리밋에 대한 증설 요청하여 리밋을 확장해 놓습니다. 여기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S3의 이벤트를 직접 받게 했지만 이 부분을 클라우드와치의 크론 탭을 활용하여 람다를 호출하게 하는 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클라우드와치를 넣어준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관리 및 배치하는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뷰 정보의 상태값을 저장하는 다이나모DB도 추가했습니다. 즉 클라우드와치의 크론 탭에 의해 분석을 요청하는 람다를 호출하면 해당 람다가 다이나모DB에서 상태가 준비 중인 리뷰 정보 데이터를 가져와 레코그니션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리밋에 대한 값은 상수이므로 리밋 상수값 마이너스 현재 분석 중인 영상수는 즉 실행할 수 있는 값으로 핸들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석에 대한 지연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리밋을 맥스 70에서 80% 선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해줍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상이 계속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리밋에 대한 증설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면 필터링하는 람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값을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SQS를 두어 분석 실패에 대한 대안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람다에서는
유해성 판단에 대한 조건식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마 레코그니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해당 람다에서 각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따라 알림을 받는 품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의 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람다를 통해 유해성이 판단이 된다고 필터링에 걸리면 API 호출을 통해 해당 리뷰를 비전시 처리해 준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슬랙의 관련 채널에 알림을 해줍니다. 이 슬랙 채널은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링 해주시는 상황실에서 같이 관제를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난 후 비전시된 영상들을 관련 담당자가 유해성을 판단해 해당 리뷰 영상을 컨트롤해 줍니다. 즉, 최종 서비스 흐름도는 1차 검수와 차단에 대해 수행하는 영역은 사람이 아닌 AWS 레코그니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용 구축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후기입니다. 사용 소감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실제로 운영 중에 유해한 컨텐츠를 발견과 동시에 조치를 진행하였고 자동으로 선 조치가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만약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구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쉬운 점. 유해 컨텐츠를 높은 비율로 필터하려다 보니까 오타 건수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지 보수가 없을 정도로 편하긴 한데 여전히 오타 건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축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진 않았는데 관련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해당 이메일에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